지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장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과정, 역사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그런 장이에요. 이제 7장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에는 크게 프로시저 추상화 방법과 데이터 추상화 기반이 있는데요. 프로시저 추상화는 이제 수학의 함수와 동일하다라고 적어놨죠. 입력값을 계산해서 출력값을 반환하는 수학의 함수 공식과 같은 그런 방식을 프로시저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은 필요한 더 작은 작업으로 분해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메인 함수이다. 하나의 커다란 메인 함수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커다란 메인 함수는 이제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객체장의 하나의 메소드 같이 하나의 어떤 로직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한 개밖에 없는 메인 함수가 어떻게 불편함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돼서 데이터 추상화 기반인 추상 데이터 타입 객체장으로 설계의 이제 트렌드가 넘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서 추상화에는 기능 분해와 모듈 방법이 있어요. 자, 맨 처음 기능 분해, 기능을 분해한다는 소리죠.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가 있으면 하나의 메인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향식으로 기능을 분해해 보는 거죠. 메인이라는 함수는 일단 메인이잖아요. 그럼 되게 추상화된 거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냥 메인이다. 진짜 그냥 프로그램이다. 라는 그 자체죠. 모든 개념이 집약된 엄청 일반화된 추상화된 개념.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인이면 뭘 하는 프로그램인데? 라고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하향식으로 좀 더 접근해보죠.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화면에 뭘 입력받아서 직원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그럼 그 직원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건데?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떤 직원의 정보를 받을 건데, 어떻게 처리할 건데, 어떻게 출력해 줄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점 하향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을 기능 분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한 기능 분해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의 메인 함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하나의 메인 함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제 잘못인데, 시스템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 때 하나의 메인 함수만 가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엄청 단순한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인 함수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실세계의 개념을 다음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하나의 메인 함수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메인 함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을 다루려면은 프로시저 추상화를 사용한 기능 분해 방법은 문제가 많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 기능 추가나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해 메인 함수를 빈번하게 수정해야 된다. 자, 하나의 메인 함수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의 플래그 값을 받는 그런 방식이든 어떤 조건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분기를 나눠야 되니까 하나의 메인 함수에서 여러 가지 if, else문, 스위치문 다 써가지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를 다 분기내서 결정해야 게임의 시나리오, 퀘스트 그런 거 짜듯이 하나하나에 이제 다 분기를 나눠서 하는 게 이제 그러한 그 기능 분해의 설계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엄청난 분기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분기되면 변경도 어렵고 유지 보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강하게 결합된다. 이건 제가 인터페이스라는 말만 듣고 좀 혼동을 많이 했었는데, 앞에 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란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CLI, GUI 막 그런 거죠.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강하게 결합됐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방법이 바뀔 때마다 이 로직을 전부 변경시켜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CLI라고 치면 커맨드 기반이잖아요. 커맨드 기반으로 프로시저 함수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커맨드에서 어떠한 값을 커맨드 입력 받으면이라는 로직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이게 GUI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래픽 기반이니까 마우스 클릭으로도 뭐 입력 받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면 저희는 이걸 새로운 분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만약에 GUI면이라는 또 가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학 강하게 결합되게 돼요. 이게 만약에 GUI면 아예 입력을 받는 방식부터 완전 새롭게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또 됩니다. 다음은 하향식 분해는 너무 이런 식의 함수들의 시행 순서를 고정하기 때문에 유연성과 재사용성이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자, 너무 이런 식의 함수들의 시행 순서를 고정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용자의 지원될 정보를 표시해줘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설계를 점점 더 일반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갈래들을 미리 추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추상화도 어느 정도 이미 방향이 잡힌 거죠. 추상화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는 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게 이제 추상화잖아요. 어쨌든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쪽 방향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많은 설계를 다 끝내고 진행한다는 식으로든 아무튼 초반부터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므로 좀 너무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유연성과 재사용성이 저하됩니다. 뭐 재사용성이 저하된다는 것도 미리 결정해버렸으니까 재사용이 될 그런 케이스가 적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미 어떤 거를 하기로 했다. 여기서도 어떤 걸 할까라는 생각을 고려하진 않고 그냥 이 로직은 이 로직대로 흘러갈 거야 라고 된 거니까 재사용하기도 어렵겠죠. 자, 그 다음 데이터 형식이 변경될 경우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것도 크긴 크네요. 데이터 형식이 변경될 경우 밑에 있는 모든 부분을 수정해야겠죠. 한 가지의 큰 코드가 줄기로 이렇게 갈라갈라 쳐져 있을 텐데 그 데이터 형식이 변경됐을 때는 분기도 바꿔줘야 되고 로직도 바꿔줘야 되고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듈은 이제 뭐냐 하면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비밀을 내부로 감추고 내부를 감춘다는 말 굉장히 좀 친숙하죠. 오랜만에 들어서 좀 반갑고 비밀 내부 조사 뭐 캡슐화와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잘 정의되고 쉽게 변경되지 않은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외부에 제공해서 내부의 비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 와, 이거 완전 객치지향 설계 아닌가 하는 벌써부터 그런 신나는 마음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캡슐화를 좀 진행을 한 거를 모듈이라고 하나 봐요. 모듈이 감추는 두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복잡성, 외부의 모듈을 추상화할 수 있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모듈이 복잡도를 준다. 이것도 거의 그런 개념이죠.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시지만 사용한다. 뭐 내부의 정보는 감춘다. 뭐 추상화한다. 그렇죠? 복잡도 낮춘다. 그다음 변경 가능성. 하나의 모듈만 수정하면 되므로 변경 가능한 설계 결정을 모듈 내부로 감추고 외부에는 쉽게 변경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완전 캡슐화 느낌이 나오네요. 하나의 모듈만 수정하면 되고 뭐 변경도 용이하고 저 내부로 감춰서 캡슐화도 이루고 좋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직업정보, 이건 예시인 것 같네요. 직업정보라는 비밀을 내부로 감추고 외부에는 퍼블릭 인터페이스만 노출시켜야 된다. 직업정보란 건 좀 민감하고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비밀로 내부 숨기고 이것도 프로시저니까 뭐 그 메인 함수가 진행되면서 요청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이제 오퍼레이션 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만 사용하도록 잘 데이터를 정제해서 쓸 수 있으므로 정보가 보호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듈도 이제 기능 분해에 비해 좀 엄청 발전됐죠. 친숙한 단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럼 장점과 한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모듈 내부의 변수가 변경되더라도 모듈 내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캡슐화가 아주 잘 된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비즈니스 로직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사를 분리한다.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로 이제 각자의 상태를 어떻게 속성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제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CLI든 GUI든 그 입력받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 입력받은 데이터를 모듈 속에서 잘 정제해서 그리고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잘 꾸며준 다음에 출력해주면 되므로 결합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전역 변수와 전역 함수를 제거함으로써 네임스페이스의 오염을 방지한다. 전역 변수와 전역 함수는 이제 컴파일 타임 그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역 변수와 전역 메소드들은 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로딩될 때 한 번에 로딩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객체지향 때 누렸던 뭐 여러 가지 중복된 함수, 중복된 필드명을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모듈 사용할 때는 그것과 같이 그렇게 메소드명과 필드명을 적을 때 좀 더 여러 가지 책임질 그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해서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명명규칙이 중요했던 거는 저번에 6장에서 있었던 것 같이 명명규칙이 명확해야 재사용 수정이 가능하고 그런 코드를 잘 쓸 수 있으니까 뭐 유지보수 아니 변경 가능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자주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자, 인스턴스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인스턴스의 개념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모듈을 하나 만들 때 이제 저희는 객체 지향을 설계할 때는 인스턴스로 만들잖아요.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정보, 하나의 사물, 뭐 하나의 객체 이렇게 담고 있는데 모듈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의 사물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할 때 하나의 데이터만 정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리스트를 정제하는 거, 일그 컬렉션 같이 그렇게만 정제할 수 있다는 게 모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추상하기와 넘어갈게요. 일단 추상 데이터 타입이 그런 모듈 한계가 있는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던 한계를 이제 데이터 추상화 기반으로 방법을 바꾸면서 인스턴스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모듈 방법을 한계를 좀 깨뜨렸던 그런 방식이네요. 인스턴스가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좀 더 근접해지도록 추상 수준이 향상되고 상태와 행위를 가지는 독립적인 객체이며 여전히 데이터와 기능을 분리하여서 바라본다는 점이 주의할 점이다 라고 하네요. 제 추상 데이터 타입은 저희가 객체 지향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긴 해요. 거의 저 클래스와 같은 느낌으로 인스턴스를 할당해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 객체 하나만 다루면서 실제와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객체가 하나의 행동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실세계의 개념을 잘 반영하는 게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부터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추상 데이터 타입도 완벽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데이터와 기능을 분리해서 바라본다는 게 아주 여기서의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지향의 설계는 저희가 전 내용들 복습하면 알듯이 책임을 지지 않는 설계 방식이고 데이터에 집중해서 하는 방식이라 지향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클래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와 추상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다를까? 다르긴 한 걸까? 하면 다르다가 정답이고요. 추상 데이터 타입은 타입을 추상한 거고 클래스는 절차를 추상화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은 추상 데이터 타입은 타입을 추상화한 것이므로 타입이잖아요. 그럼 하나의 원시 타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트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인트형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맞게 정제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책임은 없잖아요. 인트가 뭐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런 건 없이 그냥 주어진 데이터가 어떻게 정제할지를 하는데 자, 그럼 추상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추상 데이터 타입은 상속이나 구형과 같은 다양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양성을 만들 수 없이 그냥 하나의 타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의 공동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객체들이 흩어지지 못하고 하나의 추상 데이터 타입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추상 데이터 타입 안에서 그 다양성을 가지는 객체들을 조건문을 통해서 분류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추상 데이터 타입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 새로운 타입이 생겼을 때 뭐 새로운 다양성으로 인한 새로운 객체가 생겼을 때 동질성을 갖지만 이걸 분해하지 못해요. 그냥 조건 분기를 만들어서 이것도 구분해줘야 되고 그럼 이제 개념적으로도 여러 가지 못 담겠죠. 실세계의 개념을 모든 객체는 좀 다양성을 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같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의 추상 메소드 타입 안에서만 이걸 분기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설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설계하는 개발자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클래스는 상속과 인터페이스, 뭐 추상 구현 막 여러 가지 개념도 있죠.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다양성을 이룰 수 있고 책임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고 뭐 속성도 숨길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협력 속에서 자신이 온전히 자신의 방법만을 통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설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 아직까지 널리 사랑받고 자주 사용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